이번에는 이제 문자열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는 굉장히 다양한 타입의 변수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문자열이에요. 아마 여러분 C 언어를 지금 배우고 있을 거예요.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을 다루는 아주 다양한 방법이 또 함수, 펑션으로 제공되고 있죠.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결국에는 숫자 아니면 문자를 가지고서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많이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스트링. 문자열은 뭘 말하죠? 텍스트를 저장하고 조작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것이 문자열인데요. 즉, 그럼 문자열이 뭔지는 또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단순해요. 문자열은 일련의 문자들을 저장하는 것을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John, 한칸 띄고 더 무슨 미국의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를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요, 문자열은요, 인용 부호 안에 오는 어떤 텍스트도 다 그 문자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용 부호는 단일 따옴표나 이중 따옴표 다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름 카네임이라는 변수에다가 문자열을 저장하고 싶으면 쿼테이션 마크를 써서 이렇게 볼보 한칸 띄고 XC65 자동차 브랜드하고 모델명이 있네요. 이걸 싱글 쿼테이션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에 이그젬플을 실험해보지 않겠습니다. 문자열을 둘러싼 인용 부호와 일치하지 않는 따옴표를 문자열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It's alright 이라고 쓰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따옴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쓰고 싶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이게 허용이 됩니다. 어떻게? 이 문자열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 인용 부호를 W로 했을 땐 그 안에 싱글이 허용이 되고요. 역시 하나 이상의 싱글 따옴표가 그 안에서 사용될 수 있고요. 바깥을 싱글 따옴표로 감싸줬으면 그 안에 더블 따옴표를 써도 됩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지금 보세요. 오른쪽에 It's alright 그리고 He's called Johnny라는 그 문장에 따옴표가 여기저기 지금 디스플레이 되고 있죠. 이것들이 사용되려면 그것과 다른 따옴표를 감싸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쵸? 싱글 따옴표는 더블로 감싸주고요. 더블 따옴표는 싱글로 감싸주면 우리가 그거를 프린트할 수 있다. 즉 answer 1, 2, 3가 다 문자열 스트링 타입으로 지금 저장된 건데요. 그것들을 answer 1과 answer 2와 answer 3를 요 패러그래프의 내용으로 지금 한번 써준 겁니다. 이 문법은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문법이니까 그런 건 좀 생략할게요. 설명을. 자, 문자열에서 중요한 또는 아주 유용한 그러한 프로퍼티 중에 하나가 length라는 프로퍼티가 지원이 됩니다. 문자열에서. 뭐겠어요? 당연히 문자의 길이겠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자열, 보통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스트링이라는 거는 조금 이따 또 설명이 되겠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아주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 문자열을 객체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냥 스스로 알아서 객체 취급해버려요. 우리가 객체라고 선언을 안 해줘도 문자열은 객체야. 그러니까 객체는 프로퍼티를 가질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length라는 이름으로 프로퍼티를 갖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생성돼요. 예를 들어서 txt라는 변수에다가 알파벳을 쭉 넣었네요. a, b, c, d부터 g까지. 영문 알파벳이 26자거든요. 이 카운트 안 해봐도 아마 이게 26자일 것 같은데 이 길이를 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txt라는 string object가 있으면 txt.length 하면은 이 문자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의 개수 length를 이렇게 숫자로 리턴해 줍니다. 볼까요? 자, 26이라는 숫자가 프린트 되죠. 뭘 했나 볼까요? txt a부터 z까지 써놓고요. document.getElementByIdDemo 요 패러그래프 가져오고요. 거기에 inner html로 txt.length를 썼더니 26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변수 하나를 더 만들어 볼까요? 이번엔 넘버를 한번 변수를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한번 써줘 봅시다. 그러면은 요 길이가 얼마겠어요? 당연히 10이겠죠. 그죠? 10가지 문자를 썼으니까 제가. 그래서 txt length가 아니라 요번엔 number length. number.length를 출력해라 라고 명령해 볼게요. 그럼 얘의 길이가 출력되면 되겠죠? 잘 되네요. 그죠? 10이라는 숫자가 출력되는 거 보니까 문자열은
length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서 그 문자열의 길이를 우리가 리턴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특수 문자들을 우리가 써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죠. 문자열 안에. 문자열은요, 인용 부호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문자열은 이해를 못합니다. 한번 볼까요? We are so-called Vikings from the north. 이 문자열인데 거기에 더블 코테이션을 썼어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바깥을 더블 코테이션으로 막았으니까 얘는 쓸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바깥이 싱글 코테이션이면 이게 가능한데 바깥이 동일한 코테이션이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자열인지 막 헷갈려요. 그래서 얘가 포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 잘려서 쓰이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글 자판기는 백슬래시, 그러니까 그 슬래시 기호의 역기호, 요걸 백슬래시라고 부르잖아요. 요게 다른 걸로 우리는 어사인 돼 있죠. 원 기호로, 요런 W의 가운데 거 있는 화폐 단위 원 기호로 돼 있는데 어쨌든 그 문자가 escape 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 그대로 escape는 뭘 탈출하다는 건데 본연의 그 의미를 탈출해서 그냥 특별한 의미가 없이 쓰라는 뜻으로 이 백슬래시를 써요. 즉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It's alright 할 때의 그 싱글 코테이션을 바깥의 싱글 코테이션으로 감싸줘도 워킹하게 하려면 요 앞에 특수 문자라는 의미로 이 백슬래시를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키보드에서는 그 원 기호죠. 그러면 제대로 작동됩니다. 더블 코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볼까요? 제대로 되나? 아, 제대로 되네요. 보세요. 싱글 코테이션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을 싱글 코테이션 안에 넣으려면 거기 앞에 백슬래시를 써줘야지만 그 내용이 it's alright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모르고 안 썼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작동이 안 돼요. 그냥 에러가 나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즉 여기다가 백슬래시를 해줘야지만, 즉 그 키보드에서는 그 원 기호라 그랬죠. 그렇게 해줘. 더블 코테이션도 마찬가지로 작동됩니다. 이걸 escape 키라고 불러요. escape. 그러니까 특수 문자를 문자열로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백슬래시라고 하는 거는요. 그런데 그건 코테이션 뿐만 아니라 몇 가지 다른 특수 문자를 넣는데도 요 백슬래시가 사용이 됩니다. 백슬래시 다음에 싱글 코테이션, 백슬래시 다음에 더블 코테이션 역시 워킹하고요. 조금 전에 봤듯이 백슬래시라는 그 문자를 문자로 넣고 싶을 때도 그걸 써요. 백슬래시 2번 하면 됩니다. 백슬래시 n은 줄바꿈이에요. new line이고요. return, carriage return,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가는 거죠. 첫 번째 위치로. 탭을 넣을 땐 백슬래시 t 쓰면 되고요. 백슬래시 b, 여러분 키보드에 백스페이스라는 키보드 있죠. 지우는 거 왼쪽으로 가면서 그렇게 돼요. 폼 피드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이런 특별한 그러한 기호를 백슬래시와 함께 쓰면은 이런 특수한 기능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링을 넣다 보면 가끔 가다가 줄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코드 줄이 너무 길면은 좀 보기가 싫어요. 사실은 그게 그 문법상 잘못된 건 없어요. 아무리 긴 문장도 넣을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 근데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은 종종 그 80자보다 길게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닌데 얼추 80자 정도 되면은 줄바꿈을 하거나 그 코드를 그 여러 줄로 나누어서 코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문장이 한 줄에 들어가지 않으면 줄을 나눠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연산자 다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많이 썼던 거죠. document.getElementByIdDemo.innerHTML equal 어쩌고저쩌고. 근데 너무 길어요. 그러면 어디를 줄바꿈을 해주는 게 좋아요? 연산자 바로 다음 칸을 줄바꿈을 쓰면 좋아요. 볼까요? 아무 문제 없이 작동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줌 아웃을 해가지고요. 자, 볼까요? 보면 document.get 앞에서 봤던 그 내용인데 innerHTML 그리고 equal 다음에 제가 줄바꿈을 한 거예요. 사실은 줄바꿈. 그러면은 이 hello dolly라는 게 하나의 문장인데 여기서 줄 바꿔서 썼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 세마이콜론을 만날 때까지는 문장이 안 끝났다라는 거를 자바스크립트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라면 이렇게 썼어야겠죠. 그죠? 여러분들 줄 바꿈을 안 했을 때는 이렇게 한 줄로 썼어도 당연히 워킹하고요. 이렇게 줄 바꿈을 하고 써도 워킹합니다.
근데 이 줄바꿈은 아무데나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데나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에러가 나요. 지금 그 줄바꿈을 해도 되는 곳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 다음 그런 위치가 적당하고요. 근데 오퍼레이터 다음에 쓰면 좋은데 오퍼레이터를 만나기도 전에 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또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텍스트 문자열일 경우에는 써야 될 내용이 길으면은 굉장히 복잡하니까 거기에 백슬래시가 바로 줄바꿈 하는 데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이런 거죠. hello 다음에 그 문자열이 안 끝났는데 줄을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백슬래시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아직 안 끝났구나 하고서 이 끝에 거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써요. 사실은 지금 원래는 이런 거였죠. 이런 거. 이런 문장을 쓸 건데 당연히 이건 워킹 해야 돼요. 근데 줄을 여기서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엔터 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백슬래시를 넣고 엔터를 치면 줄 바꾸면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좀 안전한 방법이 있긴 해요. 더 안전한 방법. 약간은 느릴 수 있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문자열 더하기 연산자를 써도 좋아요. 지금 보다시피 이 example 직접 봅시다. hello dolly를 아까와 마찬가지인데 hello 다음에 hello라는 문자열 더하기 dolly라는 문자열 여기서 줄바꿈 하면서 공백 문자 하나를 빼뜨렸네요. 그래야지 공백이 보일 텐데 자 hello 공백까지를 하나의 문자열로 하고요. 또 다른 부분을 또 다른 문자열로 하는데 연산자 플러스로 엮어주면 연산자 다음에는 줄바꿈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편해요. 얼마든지 요 뒤에다가 줄바꿈을 했었으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나오고요. 주의할 점. 백슬래시를 하면 자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백슬래시는 문자열 중간에 넣을 때만 쓸 수 있어요. 이렇게는 또 안 돼요. 이거는 에러예요. 그죠? 지금 이걸 쓸 수가 없는 겁니다. hello dolly와 이 앞부분의 프로그램 앞부분과 연산자가 있는데 연산자 다음에는 어차피 줄바꿈이 가능합니다. 굳이 백슬래시 쓸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백슬래시를 쓰면 이게 또 뭐지 하고 깜짝 놀라면서 워킹 안 해요. 그죠? 잘못돼서. 그러니까 이건 조심해서 쓰도록 하고요. 자바스크립트의 문자가 길어지면 이와 같이 줄바꿈을 할 수 있다. 오퍼레이터 다음이거나 아니면은 그 문자열 더하기 연산자를 쓰거나 아니면은 요 백슬래시를 쓰면은 세 가지 방법론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자, 그리고 문자열은 객체도 될 수 있다. 자, 이 내용은 사실은 그냥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법적으로는 지원이 돼요. 그런데 사실 프로그램을 많이 써본 사람들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문자열을 객체로 생성하면 속도도 좀 느리고요.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지원되지만 권장하지 않는 의미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아예 설명조차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문자열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좀 더 제대로 이해했는지 봅시다. Exercise 1. Assign the string hello world to the variable text. 자, 요 txt라는 변수에다가 자, 조금 확대해야겠네요. 자, txt라는 변수에다가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할당, assign을 하랍니다. 뭐 해보죠. 별거 있겠어요? equal hello world 느낌표.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볼까요? 결과를. hello world가 쓰여지네요. 너무나도 뻔한 얘기예요. 문자열 만드는 방법을 실험해 보는 거죠. txt라는 변수에다가 hello world를 할당하려면 쿼테이션 마크로 감싸서 이렇게 equal 사인 뒤에 쓰면 되고요. 그리고 그 변수를 어디다 썼어요? 데모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패러그래프에 inner html로 넣으니까 자연히 작동이 잘 되겠죠. 두 번째 엑서사이즈 볼까요? 자, use the length property to display the length of the txt variable value. 그러니까 txt라는 변수의 값을 길이를 출력하도록 length 프로퍼티를 쓰래요. 지금은 그냥 hello world가 디스플레이 됐는데 hello world 말고 이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의 길이를 디스플레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txt를 여기다 넣지 말고 txt의 길이를 넣으면 되죠.
txt length를 넣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가 12이네요. 그죠? 12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쵸? 공백하고 그 느낌표까지 포함해서 12개의 문자로 되어 있네요. 당연히 작동이 되겠죠. 뭐 좀 긴 문장도 아무 문제 없이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글자를 좀 많이 넣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결과를 68개의 문자로 되어 있다고 답이 나오네요. 세 번째 엑서사이즈 볼까요? The string below is broken. 아래에 문자가 잘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그 고장 났다는 얘기죠. Use escape character to display the text correctly. 여기 텍스트가 디스플레이 되도록 escape 캐릭터를 사용하랍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자, 보니까 쿼테이션 마크를 너무 많이 썼네요. 그죠? 자, 그런데 제대로 작동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얘를 escape 시키면 되는 거죠. 이 백슬래시 문자로. 그러면은 안에 있는 건 제대로 문자로 인식되고 바깥에 쿼테이션만 문자열을 감싸는 데 쓰는 거니까 이렇게 작동이 잘 될 겁니다. We are Viking이라는 이 쿼테이션과 함께 잘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Concatenate the two strings to display hello world. hello world라는 말을 출력하기 위해서 concatenate 문자열 두 개를 이렇게 연속해서 계속 덧붙여 주는 거를 concatenate라고 부릅니다. 계속 나열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즉, str1이 이미 hello고요. str2가 world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자열인데 얘를 여기에 보여지게 하려면 데모라는 id를 갖고 있는 여기에 쓰여지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많이 봤죠? document.get element by id 괄호 열고 거기다가 id 이름을 써주고요. 데모니까 inner html equal hello하고 world가 함께 이렇게 나란히 쓰여지려면 어떻게 돼요? str1 더하기 str2 세마이콜론 해주면 요 문자열 두 개가 더해져서 hello world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하려니까 시키는 대로 우리가 잘 워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